먼저 이권재 시장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오산 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장 이권재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에 고군분투한 지난 3년간 저 이권재에게 힘내라 응원해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한 과정에서 함께 고민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길다면 긴 시간이겠지만 제게 있어서는 24시간이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쏜살같이 지나갔을까 반추해보니 시장 취임 직후부터 오산시 제1호 세일즈맨이란 마음으로 시정 운영에 임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소중한 결실을 위해 1,300여 공직자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제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해결책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저는 오늘 가장 먼저 우리 시 1,3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이룬 성과와 앞으로의 과정에 대해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이란 시정부호가 현실이 되도록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2년 연속 획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279개 사업에서 1,432억 원 규모의 국도비 등의 정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오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 중인 인구 50만 자덕형 커넥시티 축소를 마련을 했습니다. 인구 50만 자덕형 커넥시티 조성 계획은 단지 인구만 늘리겠다는 정책이 아님을 거듭 밝힙니다. 주거와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교통, 산업, 복지, 문화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며 삶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바로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티시티 조성입니다. 이에 앞으로 50만 자족형 커넥티시티를 자족도시를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 축에 세교 3지구 개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가 세계 3지구를 신규 공급 대상지로 지정하면서 131만 평 부지에 3만 세대 9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대단히 주거단지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세교 3주구가 들어서게 되면 세교 1, 2주구와 연결된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로 성장해 분명 인구 50만 기반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곳에 직주 군접의 자족도시, 주거, 산업, 교통, 문화 요소가 녹아든 스마트 생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각종 정책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임기 3년차 후반기 세교 3주기의 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한층 업그레이드된 구상과 함께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각종 구상을 시민 여러분께 발표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난 3년 세계 3지구 신규 공급 대상지 선정 외에도 1,300여 공직자들과 함께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사통팔달 교통혁신 분야에서는 GTX-C 노선 오산 연장이 현실화됐으며 KTX 오산 정차와 도시철도 트램 건설 과정도 조금씩 순차적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발전적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중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산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반도체 특화 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한 이래로 세계 1위를 다투는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또 램 리서치, 매뉴팩처링은 물론 LFTQ, 필옵틱스, 이데미츠 등의 기업들과 함께 협업하며 반도체 특화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이데미츠 그룹은 2023년 11월 일본 치바현 소재 본사를 직접 방문해 적극 협의를 이어왔으며 지난 7월 해외 첫 단독 R&D 법인을 부고산 지역에 개소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소재하고 있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매뉴팩처링도 직접 방문해 추가 투자 요청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주도를 했습니다. 향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가장동 일원의 R&D 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시는 LH와 세교 3주구가 조성되는 가장동 일원의 30만 평 규모의 반도체 특화 테크노밸리 조성을 요청했으며 LH와 지속적으로 협업한다면 현실화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오산 100년 먹거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첨단 기술, 일자리, 주거가 연결되는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집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만 평 규모의 운암돌 AICT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최근 경기도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에 따라 곧 첫 삽을 뜹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운암돌의 청년들 문화의 거리, e스포츠 구장, 마이스 산업 공간이 어우러진 첨단 복합 문화지구가 계획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내산미동 유의부지와 구개성제지 부지 역세권 개발은 도시 발전과 도시 재생을 함께 어우르는 혁신 프로젝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여 년간 방치됐던 세계 1주구 터미널 부지 역시 LH와의 협의를 통해 매입했으며 현물 출자를 통한 복합 개발을 통해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복합된 부고산 지역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킬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종합운동장은 상업, 관광 기능을 갖춘 랜드마크가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외곽 지역에 3만 평 규모의 각종 스포츠 구장을 갖춘 종합 스포츠 타운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은 물론 민간개발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 지난해 출범한 오산도시공사입니다. 오산도시공사는 우리 시의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출범 직후부터 실질적인 개발 사업들에 본격 참여하기 위해 구상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저 이건재와 1,300여 공직자들은 지난 3년간 오산 발전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현안들을 현실화했습니다. 도시개발은 도로, 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가 함께일 때 완성되는 만큼 도시의 골격을 만드는 교통정책에 집중해 왔습니다. 8년간 답보 상태였던 경부선 횡단도로 개설 사업이 LH 분담금 538억 원 확보, 민간 자본 106억 원 유치를 통해 재추진의 길이 열렸고 2029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목 해소를 위한 핵심 구간이었으나 사업이 지지분했던 동부대로 지하차도 역시 LH와 적극 협업을 통해 2023년 11월 조기 개통에 성공을 했습니다. 서부 우회도로는 세교 2지구와 가수지구 입주 시기에 맞춰 2023년 6월 일부 구간을 조기 개통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 완전 개통하며 우리 시민들이 평택, 화성, 수원으로 이동성을 높였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입니다. 설왕동 도시계획도로, 양산동에서 국도 1호선 도로, 지곡동 석산터널 구간 등 그동안에 중단된 지역 간 연결 회복을 위한 공사가 착공했거나 착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산 IC의 상공형 입추화를 비롯한 천일 사거리 지하화, 남부대로 원동 사거리에서 한전 사거리까지 지하화, 운암들 하이패스 IC 신설, 오산 휴게소 하이패스 신설 등 광역 도로망 강화를 위한 기반 사업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이면에 진이 IC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04번 서울역행 광역버스는 대광이 면담, 차량 공급, 지연 해소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지난 5월 개통했습니다.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무료 통근버스 운영, 시내 마을버스 확충,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 시민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김포공항 리무진 버스도 경기도와 KD 운송그룹과의 협의를 거쳐 운행을 재개해 현재 정상 운행 중입니다. 시민의 문화와 복지 수요를 충족시켜 도시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도록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3년간 시민 모두가 문화의 주체가 되고 삶의 어느 순간에도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사업을 위해 필요한 국, 도비 등 예산을 확보한 결과 균형 있는 정책을 꾸준히 실현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아랫돌 공원과 오색 물놀이장 등 어린이들의 여름철 대표 놀이터인 도시명 물놀이장 8곳 개장을 이끌었으며 신설된 세교 2지구 파크 골프장은 세대 통합형 여가 공간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17km 구간의 오색 둘레길 조성과 함께 고인돌 공원과 원동 근린공원, 중미 근린공원의 황토길 3개로 개소한 데 이어 올해는 총 7곳의 황토길을 추가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서랑 저수지 이론에 순환형 데크로드를 완성시키고 음악 분수대를 설치하는 내용의 힐링 공간 조성 사업도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산천은 야간 경관 조명과 5개의 교량의 조명시설, 금계구 캘리포니아 양귀비, 감나무와 사과나무 등
사계절 수변 조경이 어우러진 감성적 일상 공간으로 재탄생해 시민 삶의 자연스러운 쉼표가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9곳에 이어 올해 18개의 아파트 경관 조명이 설치되고 오산 톨게이트 시경계 진입부에 경관 조명이 설치되면 도시의 야경도 한껏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 사계절 랜드마크형 축제인 오해피 장미 비축제, 오해피 산타마켓, 야맥 축제 등은 지역 상권과 지역 공동체가 어우러진 도시 재생형 문화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승격 이래로 첫 경기도 체육대회 유치를 확정지어 2027년, 2028년 두 해에 걸쳐 엘리트 체전과 생활체전을 개최함으로써 도시의 가치를 높였으며 체육 인프라 확충의 기회도 얻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정책을 촘촘히 실현해 왔습니다. 출산지원금과 입학축하금 지원, 유생용품 제공, 중학생 대상 체험학습비와 청소년 영어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기반을 한층 강화해 왔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치매안심센터, 고독사 예방, 화상 장려금 등 노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산 청년들을 위한 명예전당 장학금, 행복기숙사 지원, 스터디 카페 이루잡 운영, 꿈틀가게 개소 지원 등 진로, 주거, 학습을 아우르는 청년 정책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인건비 초과 대응을 위한 조직 축소 개편에 이어 다각적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결과 총 95억 원 규모의 기준인건비를 추가로 확보했으며 이를 계기로 일부 조직 확장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 일상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정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동탄 2 물류센터 전면 백지화와 관련한 민원은 오산이 교통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간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야기해 왔습니다. 하수, 분뇨 역시 우리 오산시가 화성시로부터 36,000톤을 받아 처리해 왔지만 양 도시의 개발 사업이 급속 진행되고 있고 추가 원령 확보가 절실했습니다. 하수 처리 비용 역시 2024년 기준 1톤당 총괄 원가가 오산시는 1,003원, 화성시는 1,437원이지만 화성시는 현재 절반에도 못 미치는 1톤당 511원의 처리 비용을 18년간 오산시에 지불하고 있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저 이곤재와 우리 시 공직자들은 관계기관인 화성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오산 시민의 건강과 공간권과 환경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앞장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갈등 조정을 넘어 시민의 권역을 행정이 지켜낸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오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한결같이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만 저 이권재는 민선 8기 취임 당시에 초심을 잃지 않고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민선 8기 지난 3년간 도시의 뼈대를 세우고 그 위에 시민의 삶과 미래를 담아낼 공간을 설계하는 데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남은 민선 8기의 1년의 시간은 계획한 사업들의 첫 삽을 뜨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이후의 시정 운영에서는 우리 오산시 1,3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추진해 온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작은 상상이 도시의 내일을 만들고 한 걸음의 실천이 시민의 미래를 앞당긴다는 생각으로 오산의 다음 10년, 다음 100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저 이건재 앞으로도 인구 50만 시대와 예산 1조 원 시대를 맞이한 더 나은 오산의 미래를 위해 힘차게 걸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생이 참 많으신 것 같고요. 질문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2지구 물류센터 관련해서 화성시가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난감하다는 상황이라는 점을 저희 본지에 계속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오산시와 미리 협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동탄 물류센터에 시장님께서는 계속 백지화만 요구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제2 의견도 있으신 건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반려동물 테마파크라고 있습니다. 오산시 참 잘 지어놨는데요. 유료 이용인 운동장이랑 카페 말고는 사실 실내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반려동물 가정은 늘어날 텐데 혹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곳을 특색 있는 장소로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지, 공공 건물을 지금처럼 그냥 외주에 맡기고 놔두실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 의견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동탄의 물류창구는 백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 오산이나 동탄의 입점 위치가 좋잖아요. 그래서 업자는 동탄이나 오산에 물류창구가 들어섬으로써 지리적 요건이 상당히 좋다고 봐요. 그러나 반대로 화성 동탄이나 오산은 38세, 39세 젊은 도시잖아요. 젊은 도시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자녀들이 많고 또 학생들도 많고 학교도 많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 화물차가 동탄이나 오산의 가장 젊은 도시, 어린이들이 많은 그 도심에 하루에 1만 5천 대, 2만 대가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건 무작위로 법으로 문제가 안 되니까 내줘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많죠. 그거 말고도.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나라가 강조하고 대통령도 강조하는 안전이죠. 안전을 빼놓고 법으로 괜찮다는 게 있나요? 안전이 법보다 우선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건 무작정 화성에서 법으로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문제 현안에 대해서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쨌든 화성에 할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화성서도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그 업자들도 적극적으로 화성시와 오산시가 협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안 했을 경우 우리는 조만간에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청이나 화성시 앞에 가서 대규모 집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동탄 비대위하고 오산 비대위하고 오산시 전체 시민들과 함께 서명을 받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호수공원 가서 대규모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화성시에서 물류창고를 짓는다? 글쎄요, 저를 지뢰밟고 가지 않는 한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대화를 하면 해결 방법이 있죠. 근데 대화를 하지 않고 화성시장님은 오산시장이 해결해 주니까 좋은가요? 그죠? 자기 때 안 했으니까 야 내가 참 법적으로 하기가 그죠? 좀 그죠? 뻘쭘스럽죠?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오산시장이 막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서 떠들어주니까 좋은가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가요? 그래서 다음 지자체도 있는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해갖고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화성시장이나 저나 정치를 떠나서 지자체장들은 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자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루빨리 화성시장님께서도 우리 관계자와 그 사업자와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 반려동물 테마파크인데요.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우리 시에 안 맞죠? 그죠? 그죠? 총 전체 공사비는 530억 정도 들었는데 저보고 한 200억 빼달라 하대요. 그 하수 처리장 우기에 덮은 것은 어차피 덮어야 되니까 그 금액은 빼달라. 그래서 그거 빼면 한 320억 들었죠. 여러분 땅에다가 자기 땅에다가 320억 투자해가지고 1년에 13억씩 적자 나면 그게 시에서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오산에 사람 호텔도 그죠? 사람 호텔도 없어요. 근데 강아지 호텔은 있어요. 그러면 그 호텔을 이용할 우리 오산의 인구나 여러 가지 좀 그게 맞을까? 적법성이 한번 고민을 해봤나요? 그냥 젊은이들이 반려동물 좋아하니까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표받으려고 했나요? 그러면 13억씩 적자나고 320억 없애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기사 한번 써봤나요? 그게 누 돈입니까? 저는 항상 물음표를 달잖아요. 네 돈이냐 내 돈이냐. 내 돈이 아니잖아요. 내 돈이면 괜찮아요. 시민들 혈세잖아요. 시민들 세금으로 320억 투자해서 닦아 빼놓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나요? 그걸 민간이 다 줬잖아요. 그때 지금 얼마 들어가요? 6억 들어가고 있어요. 7억 줄이지 않았나요? 그래서 가을에 반려동물 축제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적자 안 나도록 축제 한번 해봐라. 그래서 5천만 원 예산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내가 해주겠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요, 그걸 다른 용도로 쓰면요, 1년에 20억씩 우리한테 수익금을 주겠다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다 투자해서.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13억 적자 나는 걸 20억 벌면 33억 벌지 않나요? 33억을 왜 우리가 손해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그러면 아니 더 큰 시도 없는데 왜 우리 오산시에서 그걸 20만에 지었지?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그럼 현실이 맞았나?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는 떠나서 지자체에서 이걸 타당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를 정말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관리나 이걸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적자가 나겠느냐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건축자들에게 그런 사업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제 첫 번째입니다. 그냥 미니어처도 200억 들여서 10억씩 적자잖아요. 그죠? 서울대병원 부지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왜 했지? 라고 고민을 해봐야 돼요. 미니어처는 세계에서 다 이제 없어 사라져가는 미니어처를 이제야 지어서 그 미니어처를 젊은이들이 사니까 그냥 미니어처 볼 수 있다. 안전체육관을 오산에 만들어서 5,000평 땅에다가 그죠? 300억 투자해서 경기도에다 기부 체납했잖아요. 그 서울대병원 그죠? 목적이 있었잖아요. 서울대병원 짓겠다는 그 목적이 있었는데 그 땅을 누구 돈으로 샀어요? 우리 시민들로 돈으로 샀잖아요. 근데 그 땅에다가 서울대병원은 간데온 데 없고 미니어처 짓고 안전체육관 짓고 그죠? 그 다음에 영화 세트장 짓고 그리고는 그 5,000평을 지금 팔면요 350억입니다. 350억 받아서 사업한 사람한테 그 땅을 줘봐요. 한 기업 5개는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세수 들어오지, 일자리 들어오지, 그죠? 땅값이 350억 이익이지. 근데 그걸 왜 안전체험관을 오산에다 지어가지고 경기도에다가 기부채납 하나요? 안전체험관이 그렇게 지을 데가 없었나요? 그래서 우리 언론인이 질문했으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동물 반려 테마파크는 고심 제 고민거리입니다. 언제까지 시민연세를 이렇게 매년 10억씩 13억씩 계속 적자 나면서 우리 땅에다가 그걸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될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심. 그래서 뭐 그걸 있으면 이용한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근데 항상 내가 말씀드리지만 자식이 어린이가 엄마한테 막 사탕 달라고 하면 사탕을 한두 개는 주지만 계속 줍니까? 이빨 썩는데 안 주죠.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게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럼 지자체장은 부모잖아요. 이 시민의 혈세를 계속 10억씩 20억씩 1년에 적자인데 이걸 계속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도록 놔둬야 되겠느냐라고 고민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줄여보자고 해서 위탁 관리를 준 거죠. 민간 위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그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좀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소속과 성함을 좀 밝혀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엔 오른쪽으로 해서 시장님 반갑습니다. 경기도민일보의 김영준 국장입니다. 먼저 시장님의 취임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장님의 공약 중 4대 분야를 꼽아서 혁신경제도시, 복합문화도시, 복지관광도시, 행정수도원도시 등 4대 분야에 거쳐 76대 공약을 하셨는데 현재 공약이 완성된 것은 무엇이며 진행 중 것은 몇 %나 되었는지 시장님 임기 안에 해결하실 수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100%를 완성은 할 수 없지만 미니페스토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2번 받았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실천을 제일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공약한 것은 전부 다 진짜 굵직굵직한 사업들입니다. 오산에 정말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이죠. 근데 말로만 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었습니다. 세교 3지구 지정하겠다.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하겠다. 12년 전에 서울 세교 3지구 취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취소됐던 걸 진짜 그죠? 세교 3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게 쉬운가요? 진짜 그 공약이 쉬운가요? 근데 세계 3지구 지정이 돼서 엊그제 6월 26일 날 국토부 중투위에 통과됐습니다. 어쩌면 금방 발표합니다. 그러면 그 세계 3지구가 지정이 돼야 우리가 자족도시 KTX 택시도 쓸 수 있는 거고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반도체 30만 평 테크노볼리 LH 보고 달라고 지금 협상하고 있잖아요. 저는 한 20만 평 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약속, 그 다음에 철도 고가 횡단도로 10년째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국토위에 대광이 심의도 올려놓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LH 내려가서 몇백억 받고 그 다음에 국토부 가서 대광희 위원장 만나고 국토부 장관 만나고 세계 이주구는 입주하는데 성교통이 돼야 되는데 후교통하고 있지 않냐? 이 정책이 잘못됐지 않냐? 라고 2번, 3번 쫓아가서 결국은 예산 확보해서 착공했잖아요. 그리고 양산동 터널 10년부터 중학교 만들겠다. 6차선 도로로 일본 산업도로하고 연결시키겠다. 약속했잖아요. 선거 때마다. 근데 했나요? 못 했잖아요. 이건 제가 약속했어요. 지금 중학교 짓고 있습니다. 27년 개교입니다. 양산동 터널 내년 12월 달까지 완공입니다. 착공식 했잖아요. 그럼 착공식 한다는 건 뭡니까?
2년 동안 3년 동안 제가 계획대로 땅 보상하고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업자 선정해서 설계하고 그 다음에 땅값 보상하는데 2년 걸리잖아요. 끊임없이 노력해 왔던 게 그게 이합전 민선 8기에 10년 동안 못했던 일들이 진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곡동 석산터널 15년 전부터 터널 뚫겠다고 지곡동으로 뚫겠다고 계속 현수막 붙이지 않았나요? 우리 김행진 선배님 오산풀이니까 그죠? 근데 뚫렸나요? 근데 다음 달에 착공해요. 보상 95억 주고 보상하고 이제 터널 업자 선정하고 설계 다 끝나서 다음 달에 착공합니다. 내년 6월 달까지 완공입니다. 말까지 26년 말까지 제가 거짓말 하나요? 착공한다는 거 뭡니까? 완공은 안 되지만 착공한다는 것은 이미 예산 서서 땅 보상 끝나고 진짜 공사가 끝난다는 거잖아요. 완공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는 미래형이 아니고 저는 현실이다, 실행형이다라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그런 일들, 운항들 개발사업 시작 안 되나요?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약속한 것, 제가 못한 게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 저쪽 그 화성에 정라면 9개 마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활권 개편하겠다. 그건 못하는 게 아니라 시기가 안 맞습니다. 그 시기는 세계 3주가 다 완공될 무렵 30년도 외삼미동에 아파트 3,000세대를 짓습니다. 3,000세대하고 포스코하고 합치면 5,000, 6,000세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인구 12,000명, 13,000명 정도 되면 유권자가 한 10,000명이 넘을 거라고 봐요. 그때 세계 3주가 완공될 시점, 외삼미동에 인구가 입주할 시점이 돼야 화성지자체장이 화성 국회의원이 그래 바꿀까? 지금 왜 바꿔요? 뭐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은 시기가 아니고요. 그 행정개편 그럼 누가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려고 하나요? 지자체장이? 아니잖아요. 양쪽 주민들이 원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그죠? 의견 수렴해야죠. 그러면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약속은 약속 미래형이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하나하나 다 이루어질 수 있고 제가 그동안에 공약에 없던 것을 공약에 있던 것보다 더 많이 했다고 봐요. 아파트 경관 조명, 그죠? 그 다음에 뭐 하여간 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안 한 것을 더 많이 했어요. 화장장비, 그죠? 화장장비도 마찬가지고 화장장도 이제 우리가 평택하고 같이 지금 확정해서 이제 정했잖아요. 여기 오산에 가까운데 그래서 평택시장님하고 만나서 화장장을 같이 하자 둘이. 그래서 오산 쪽에 좀 가까운 쪽에 하면 안성하고 세 군데가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야망리 이게 평택 게 아니에요. 오산 거지. 그잖아요. 야망리 안중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오산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화장장이 오산 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화성시 화장장이 6개 지자체가 같이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오산이 안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그걸 나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죠? 안양, 안산, 시흥, 분포, 우왕 다 먼 데서 화성에 같이 화장장을 쓰고 투자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10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우리는 얼마 낼지 아십니까? 50만 원, 100만 원씩 내고 화장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시를 잘 이끌어온 거예요? 불균형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요런 거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35만 원씩 올해부터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15만 원만 내면 화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도서관도 짓고 청소년 수료원도 짓고 공약에 없던 것들을 더 따지고 보면 공약에 넣은 것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다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됩니다. 저거 찍고 가시면 됩니다. 저게 제가 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선배님 아시고요. 하여간 제가 약속한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하는데 아마 제가 끝날 시점에는 한 80% 정도에는 75%에서 8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뭐 민선 초기에 내가 처음 시장하면서 굵직굵직한 사업들 다 약속했던 걸 그 정도만 이뤄도 저는 뭐 하여간 제가 스스로 그럽니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오산을 위해서 하겠니? 나는 정말 내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다 했다라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해요. 나한테 더 이상 잘하기를 바라지 마라. 더 이상 잘하기를 바라지 마라. 그래서 KTX 쓰게 하려고 KTX 코레일 사장 대전에 가서 만나고 하이패스 만들려고 도로공사 사장 만나고 진이 아이씨 만나려고 도로공사 사장 또 쫓아가고 LH 사장 한 10번 만나고 국토부 장관 한 5-6번 만나고 하여간 할 것은 다 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일 욕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것은 해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냥 뭐 갇혀서 일하는 것 뿐이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공약은 하여간 70% 80%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의할 분 있습니다. 저희 번갈아 가면서 한번 좀 진행할게요. 저쪽 분 한번 말씀하세요. 뉴스페 김동초 기자입니다. 시장님은 민선 8기 3년 동안 좋지 않은 여건, 충분치 않은 여건 속에서 굵직한 정책을 추진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시장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역행 광역버스 개통이 어떤 신뢰의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어제도 서울역 광역버스의 출퇴 시간대 시민들과 함께 탑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고충을 들어보셨다고 하는데요. 시장님이 직접 느끼신 점과 그 다음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불편해하는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민선 8기 시장에 대해서 저는 옛날부터 이제 교통이 좋아야 그 지역, 그 시가 발전한다는 게 제 첫 번째 마인드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경제도시가 돼야 교육, 문화, 복지 정책 할 수 있다는 게 제 기본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에 지대한 관심이 많아서 오산에 어떻게 하면 KTX를 쓰게 한번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하면 GTX 신호수를 만들게 해볼까? 그게 삼축이었습니다. 수요가 20만, 25만 되고 됐을 때 KTX, GTX가 쓸 수 있을까? 수요가 안 맞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러면 오산에 산업단지가 부족하니까 세계 3중으로 산업단지를 만들어 볼까? 라고 삼성 부사장하고 만나봤어요. 근데 땅값이 이미 오산은 600만원, 700만원 돼가지고 야, 남사에다가 50만원, 60만원 논 땅에다가 지어야지 시장님. 거기 600만원, 700만원인데 이미 오산은 기업이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부천처럼 우리가 50만원 만들자. 그래야 1조 시대가 넘는다. 6천억 갖고 뭘 먹고 살겠느냐라고 했던 거고요. 거기다가 반도체 테크노밸리를 만들려면 땅값이 비싸니까 도저히 20만 평, 30만 평을 만들 수 없다. 세계 3중으로 지정하면 땅값이 내려가잖아요. 그죠? 논, 밭, 산 다 평균 나눠버리면 땅값이 내려간다. 그걸 LH에서 빼서야 테크노밸리를 조성할 수 있다.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려면 어때요? 반도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R&D 센터가 들어야 그 주위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긴다. 요게 이제 제 철학이었거든요. 근데 어플라이드가 이번에 다 올라가서 입에 승인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끼리는 11월 달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착공을 할 건지 11월 달에 착공을 할 건지 본사 회장이 언제 여기 올 거냐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부 장관하고 경기도조수사하고 다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테크노블리가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오산시도 이제 좀 경제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만큼 세계 3주가 중요했던 거고요. 이제 약속하신 대로 서울역 버스 노선은 제가 시장이 되기 전부터 위원장 할 때부터 소망이었습니다. 왜? 서울역 가려면 오직 전철만 타고 가든가 아니면 자기 차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오산은 27만이 되어가는데 시승격 36년이 됐는데 아직도 서울역 가는 버스가 하나도 없다? 야, 이거 아이러니였습니다. 사당 가는 버스도 있고, 그죠? 저 마장동 가는 버스도 있는데 서울역 가는 버스는 없어. 야, 이게 말이 돼? 종로, 울지로 오고 남대문 가는 버스가 없대.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려고 했는데 역시 아시다시피 광역교통이잖아요. 광역교통을 한 대를 승인받으려면 그죠?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대광이 그죠? 대광이 심의를 거쳐서 통과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작년에 도전했죠. 원희룡 장관 할 때 이것 좀 해줘봐 라고 했는데 안성의 김학용 의원님한테 밀렸죠. 김학용 의원님은 그때 국토부 사선 국회의원에다가 그죠? 국토부 의원인데 안성은 또 기차가 없잖아요. 전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버스 타고 가야 되잖아요. 서울에. 그러니까 안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끝발에 밀리니까 우리 5선이 좀 낮아졌으면 좋은데 그래서 끝발에 밀리니까 못했어요. 근데 거기서 포기했을까요? 포기했으면 그냥 끝났겠죠. 근데 작년에 또 도전을 했죠. 어떻게 해요? 세교의 신도시가 이 신도시가 들어섰잖냐. 앞으로 이분들이 서울역을 가려면 오산역까지 나와야 되잖아. 얼마나 불편해. 세계 3주구가 지정됐잖아. 선교통 해야 되잖아. 먼저 버스를 내줘야 되잖아. 선교통 해줘봐. 요거로 이제 요렇게 조금 이제 바꾼 거죠. 요쪽만 이렇게 하나 노선을 만들게. 그게 이제 좀 뜻이 반영이 돼서 서울역 버스가 정말 어렵게 신설이 작년에 이제 됐죠. 근데 1년 동안 차가 안 다니는 거예요. 왜 안 다니냐? 그랬더니 버스 출고가 2년 걸린대요. 그래서 언제 내년 6월 달에 버스가 출고가 된대요. 야, 대한민국에 그런 대한민국이 어디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통과에서 시장님이 한번 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를 방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완주 군수님한테 전화를 했죠. 완주 군수님, 내가 거기 가서 현대자동차 가려고 그러는데 시장님이 군수님이 좀 도와줘. 그랬더니 아침 7시 20분까지 오래요. 시골 사람들은 잠이 없잖아요. 근데 나는 몇 시에 내려가야 돼? 5시에 내려가야 돼. 4시에 일어나서 씻고.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갔어요. 그랬더니 군수님이 시장님 내가 협조 좀 해달라고 전화했으니까 잘 될 겁니다. 가보십시오. 그래서 군수님 만나고 그 현대자동차 공장장을 만났더니 언제 해줄 건데? 그랬더니 진짜 내년 6월 달에 해준대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 했죠. 대한민국 맞냐? 현대자동차 맞냐? 세계 수출로 메디권에 들어가는 현대자동차가 대한민국이 세상에 버스 승인을 받는 것도 내가 2년 만에 받았는데 받고 나서 당신 2년 후에 해주면 나 시작 끝난 다음에 버스 다니잖아. 이게 말이나 되냐? 그랬더니 4월 달에 출고해 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4월 달에 갔는데 그래서 내가 4월 말에 그래서 5월 초부터 내가 다녀야 되니까 4월 좀 중순 좀 해줘야 우리가 준비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말까지 하지 말고 좀 당겨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4월 12일인가 나왔어요. 버스가 6대가 새 차가.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해가지고 5월 초에 서울역 가는 버스 노선을 했더니 우리 시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앉아서 1시간 반 걸리던 걸 1시간 10분, 20분 만에 가고, 전철은 서서 가야 되는데 이건 앉아서 가고, 또 종로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한번 타보겠다. 아침에 새벽에 6시 버스를 한번 타보자. 그래서 이제 그래야 내가 어떤 건지 불편한 건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제 한번 타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이 뭐냐면요. 저도 우유대리점을 해서 뭐 새벽에 잠을 안 자고 일을 했지만 의외로 시민들이 새벽을 깨워서 직장 출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분들 6시에 타려면요 5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됩니다. 몇 시에 집에 오냐고 8시 반에 온대요. 6시에 끝나면.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갈 때는 버스가 1시간 만에 가는데 올 때는 그 방향으로 안 오는 거예요. 한 바퀴 그냥 돌아서 와보니까 올 때는 그걸 못하니까 갈 때 그대로 오면 1시간 만에 오는데 못하니까 다시 서울역에 가서 옛날처럼 똑같이 오니까 그렇게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 이걸 돌려야 되겠구나 이게.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6시에서 그 출근 시간에 차를 하나 증편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6시 15분 차를 한 30분 차로 늘리고 한 50분 차로 이렇게 한 50분에 하나 놔주면 한 20분 토블로를 하나 더 증편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추이를 보겠다. 왜 그러냐면 차는 무조건 늘려주는 게 아니죠. 그죠? 아침에 한 대를 늘려주면 낮에는 어떻게 돼요? 텅텅 비워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그 적자 나는 비용을 고스란히 버스에다 물어줘야 되는 거죠. 적자 보존비. 그죠? 그러면 그게 누구 돈이에요? 시민의 혈세잖아요. 근데 시장이 표를 바라본다면 그래 너도 한 2대 늘려줄게 하면 매덕 그냥 손을 보겠죠. 근데 시장은 자기 살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 불편한데 내가 좀 지켜볼게요. 그리고 세계 이주국가 지금 입주하고 있으니까 좀 더 입주해서 버스 타는 수요를 보고 좀 이게 더 늘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내가 조만간에 하나 더 증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 2가지 사항을 시민들한테 의견을 받고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산역에서 좀 출발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이쪽 운암들 사람들도 오산역에서도 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국토부의 승인 날 때 세교 쪽에 이제 오산역을 이용한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한 노선인데 오산역에다 붙여버리면 야 너 약속이 틀리잖아 그러면 이제 안 되는데 일단 허가를 받았으니까 일단 국토부하고 다시 한번 실무진한테 협의를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서울역 가는 버스 노선은 서울시장까지 이제 사인을 해줘야 이제 승인이 되는 건데 그 노선을 하나 만들어서 저는 약속을 지켰고 시민들은 아주 행복해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앞에 계속 이쪽이 계속 들고 계셔가지고 먼저 드셨나요? 네, 내리가 이경입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짧고 요점만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시장 말씀 들어보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인구를 늘린다. 역사를 끌어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서울역으로 전철만 타고 가지 않고 버스가 있어야 된다. 요즘 버스가 서울시내에 들어가서 서울역까지 가는 시간은요, 여기서 시계 사다까지 가는 시간보다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 아니고요. 물론 혜택을 입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요. 인구 50만, 그러니까는 아까 말한 대로 교통문제 해결이 과연 50만이 지금 배에 가까이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가 궁금해요. 그런데 그 세교 3기교와 더세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난지 모르지만 그 인구는 또 교통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거 문제, 뭐 교육 문제, 의료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또 낳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면서 50만이 채워지고 이런 어떤 타임테이블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해주십시오. 네. 서울역 가는 버스 노선은요. 서울역만 가는 게 아니고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병원 앞에서도 많이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인권권익위원회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많이 내리고요.
을지로도 많이 내리고 그 사람들이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가는 사람들도 이태원에 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역 간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근데 그쪽으로 가는 노선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 버스 노선이 참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빨리 갈 수 있고 환승하는 방법. 어제 1시간 15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럼 없애볼까요? 왜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고 어렵게 해서 만드는 걸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 50만 자족도시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기자분들도 저렇게 기자분들이 태클 거신 기자분들이 많이 있죠. 오산에도. 근데 잘 들어보세요. 세교 1지구가 93만 평, 94만 평 됐죠. 세교 2지구가 84만 평 정도 됐죠. 근데 그 지역에 영화관 하나 있나요? 종합병원이 하나 있나요? 이마트, 롯데마트가 하나 있나요? 그럼 왜 그럴까요? 어정쩡한 이 도시를 만들어 놨잖아요. 들어가면 망할 것 같으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불균형이죠. 그죠? 그러면 세계 사람들은 그런 문화 혜택, 생활 인프라 하나도 안 갖추고 살고 있어요. 양산동은 섬사람이라고 하고 있고 지곡동은 변방사람이라고 하고 있고 산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터널을 뚫고 길을 넓혀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동서가 같이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다라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거고 그 아파트가 지금 세교 3지구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1 몇 개 아파트가 오산에 이미 내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허가를 신청해 놓고 뭐 경기도에다 승인 기다리고 그런 아파트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아파트를 계산하고 세교 3지구 9만을 계산하면 45만에서 50만에 훌쩍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일까? 세교 3지구 LH 사장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31년도부터 첫 입주를 하겠다는 게 LH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엊그제 언론에 냈죠. 서울 지역에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조기 착공해라라고 하셨잖아요. 1년만 빨라진다 하더라면 30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는 한 1년, 2년, 3년 안에 다 입주하잖아요. 그죠? 세교가 2만 세대인데 2년 만에 입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3년 만에 입주하면 어쩌면 32년도 정도 되면 세교 3지구까지 다 입주하면 나머지 개발 아파트까지 다 입주를 할 거다. 그러면 50만이 안 들라고도 50만이 되는데, 그죠? 내가 한 게 아니다니까요. 그렇게 될 여건이 돼 있어서 그러면 50만 기왕 내가 50만을 만들자 하자는 게 뭐냐면 30만만 돼도 어정쩡해요. 40만만 돼도 어정쩡해.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오산에는 쇼핑할 게 없다. 놀 게 없다. 볼 게 없다. 두 번째, 교육 수준이 낮다. 이게 제일 큰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오산에 쇼핑할 곳이 있나요? 아니면 조식, 중식, 석식이 가는 호텔이 있나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청년들 노대거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 부모들은 수원 백화점으로 옷 사러 가고 우리 자녀들은 동탄의 북광장, 동광장으로 저녁에 놀러 가고 우리 젊은 학부형들은 안 보이면 동탄간에서 밥 먹고 동탄의 호수공원에서 분수쇼 보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50만을 만들면 50만에 다 백화점이 하나씩 있는 거죠. 그럼 50만에 왜 백화점이 하나씩 있을까요? 수원이 150만인데 백화점이 3개 있잖아요. 동탄에 45만이 넘으니까 롯데 백화점이 들어왔잖아요. 오산에는 쇼핑거리가 없잖아요. 왜 안 들어오겠냐? 인구가 어정쩡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세교 3지구를 지정해서 50만을 만들어버리면 머리 인구수로 세금이 1조가 넘는 거고 그 다음에 생활 인프라가 생기는 거고 뭐가 들어와도 안 망할 것 같으니까 뭐가 들어와요? 개성제지가 랜드마크 50층짜리를 지으려고 설계하고 올해 철거하잖아요. 그죠? 오산역에다가. 그러면 세계 3지구가 지정되고 50만이 되니까 KTX 틱스가 쓰잖아요.
아니 30만인데 수요가 없는데 KTX가 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는 게 세계 3주구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세계 3주구가 131만 평이잖아요. 100만 평이 넘어야 광역교통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은 좀 낮아졌지만, 그러면 광역교통에 들어가야 누가 해요? LH에서 다 분담금을 부담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철도고가 횡단도로를 왜 우리가 안 했어요? 아니 글쎄 100만이 안 넘으니까 LH에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100만 평이 넘으면 오산에 IC를 입체화 내가 한다고 했잖아요. 좀 전에. 왜 입체해야 될까요? 50만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갈이 우리처럼 신호등이 앞에 딱 있었잖아요. 신갈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갈하고 기흥하고 위에 입체화로 돌렸잖아요. 위에서 다 흩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IC가 안 밀리잖아요. 옛날 밀렸었는데. 오산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걸 누가 하냐? LH에서 설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할까요? 그 다음에 철도고가 횡단도로가 생기면 천일 사거리가 신호등에 딱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하를 파야 된다. 우리 건의예요. 그걸 누가 파요? LH에서 판다니까요. 자, 우리 지금 남부대로 엄청 밀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동 사거리 지하에서 우리가 영역을 해보니까 거기만 파면 안 되고 일본 국도 한전 IC까지 해서 이와 다이몬드 앞으로 나와야 된대요. 그래야 차가 안 밀린다. 그러면 그 돈으로 그걸 우리 재정으로 할 수 있을까요? 감당을 못 한다니까요. 근데 LH가 세계 3주가 지정되면서 자기들이 다 설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저 경동 보일러 쪽에 반도체 IC가 하나 완성으로 가는 도로가 뚫리잖아요. 거기다가 IC를 하나 만들어주라. 그래서 세계 2주구 3주구가 그쪽으로 나가게 만들어주고, 금곡동에 IC를 하나 뚫러서 금곡동으로 나가게 만들어주고, 우남뜰에 하이패스를 떨쳐서 우남뜰에 하이패스를 하나 만들어주고, 오산 저쪽 북쪽에 오산 휴게소에 하이패스를 하나 떨쳐주라. 그래서 산업단지나 북오산 갈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게 해줘라. 그걸 다 LH에서 분담금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걸 그렇게끔 하게 만드는 게 지자체장이 할 일이고, 그렇게 해줘 라고 지금 계속 의논하고 설계 지금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3주가 저는요 안 들어서면 우리 오산은 교통 대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어디냐? LH 세교 3주구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재정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세교 3주구에서 광역교통망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KTX를 쓰게 해서 경상도 전라도 가려면 오산에서 빨리빨리 갔다 와서 오산에서 수원 애경처럼 그 부영서 50층짜리 랜드마크 지어놓으면 거기서 결혼식하고 거기서 자고 그다음에 거기서 쇼핑하고 갔다 와서 할 수 있게 하고, GTX C 노선 생기면 우리가 청량리까지 30분이면 달려가고 그 동두천까지 가고 그다음에 아산까지 가고 이렇게 좀 해라. 이 큰 그림을 그려서 광역교통은 크게 그려서 철도가 이렇게 달려가서 그 서울역 가는 버스 노선에서 이게 크게 그리는 밑그림은 그렇게 그리고, 시내는 조밀조밀한 것은 다 LH에서 뚫어라 해서 다 외곽에 전부 다 하이패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교통이 먼저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지곡동도 양산동도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먼저 6차선 뚫러. 그래야 내가 허가 내줄게. 그래서 먼저 돈 다 입금시켜놓고 그 다음에 사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보다 2년 먼저 길이 뚫립니다. 그래서 이 선교통을 내가 왜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통 문제를 우리 언론인들이 많이 오산을 위해서 생각해 주시지만 저는 지자체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안 불편할까 고민하지 마라 해도 밤잠을 안 자고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오히려 이제 그런 좀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혹시 더 좋은 조언이 있으면 듣고 그건 내가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교통 문제는 내가 웬만하면 해결하려고 교통에 가장 많이 치중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SP 통신의 조현석 기자입니다.
제가 3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지금 말씀드리기에 답변해 주시는 게 얼마나 열의가 있는지 느껴집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다른 내용을 좀 많이 봤는데 앞으로 이제 차세대 먹거리이자 이제 국가 경쟁력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활용 부분이 인공지능, 인공지능에 대해 지금 정부에서도 좀 지자체에서도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오산시는도 인공지능 관련해서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고 시장님 어떤 생각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우리는 이제 어차피 대기업은 이제 땅이 없어서 들어올 수가 없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하고 이데미지 코산하고 LBT큐 뭐 이제 이런 필옵틱스 이런 반도체 소부장업체 R&D 센터가 좀 돼 있다.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오산에 유치하려고 비밀 첩보 작전을 엄청 했습니다. 너희들이 해주는 거 다 해줄게. 서울대병원 땅도 줄게. 뭐 그렇게 해서 저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성남도 유치하려고 화성도 유치하려고 막 경쟁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저걸 내가 유치하면 내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너 진급시켜줄게. 그럴 정도로 힘을 기울였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하나 들어오면 그 주위에 거기에 따른 반도체 협력업체는 들어오지 말아도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력 요건으로 이제 요즘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지만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그다음에 화성의 수원, 그다음에 또 기흥의 수원, 삼성, 또 LG, 평택의 삼성 주위에 온통 이제 반도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협력 업체들이 오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성만 잘 해주면 지리적 여건으로 얼마나 좋냐. 부가이시도 있고 오산이시도 있고 뭐 얼마든지 우리는 좋다. 그래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테크노밸리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플라이드를 유치하려고 있고 그래서 그 정도 하면 이제 될 것 같고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그 혜택을 돌리려면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이제 앞서가는 선진교육 AI 교육을 시작하자. 그래서 제가 되게 시장이 돼서 AI 강남에서 하는 AI 코딩 센터를 만들었죠. 애드립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한신대학교에서 MOU를 해가지고 한신대학교 AI 교수들이 학교 20군데 학교에 AI 교육을 2년 전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개교하는 소프트웨어고가 하나 세교에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AI 이제 클러스터로 한번 바꾸자. 마이스터로. 그래서 교육감님하고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내년에 학교가 개교되고 1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 화성산 교육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감님하고 나하고 경기도에서 하자라고 했던 건데 그게 이제 개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자라고 해서 어제도 교육장님하고 내가 만났습니다만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AI를 배웠다 하면 고등학교까지 연계가 되게끔 그래서 마이스터고가 꼭 오산에 있어야 된다. 그것도 세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애들이 마이스터고에 나와서 우리 반도체 회사에 일자리를 찾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전에 준비하는 거죠. 교육시키고 그래야 우리 AI 반도체 시대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기업도 함께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자체에서 지금 2년 전부터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뉴스미디어의 정은아 기자라고 합니다. 오산시 확장 속도를 고려할 때 자체 하수 종말 처리장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셨어요. 현재 민간 투자 방식으로 운암들과 부영건설에 해당되는 하수 종말 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민간 투자 방식 공고를 환경관리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3개월 공고죠. 확정돼도 2010년 준공이 빠르면 준공이 되는 만큼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문제는 현재 오산의 지구단위 개발 추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기획기사를 쓰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산시 하수정말 처리장 시설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중인 민간 투자 유치, 그래서 더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현재 접촉 중이거나 관심을 보인 민간 기업이 있는지, 또한 이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환경부의 지나치게 보수적인 승인 정책,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하수도 증설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우리 오산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오산시는 현재 어떤 상황이고 대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좋으신 질문인데요. 우리가 하수 개발 사업에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던 게 하수 물량, 하수 정말 처리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이제 우리가 물량이 빵꾸가 났죠.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실은 한 8년, 10년 정도 전에 이미 준비하고 땅 구입하고 그다음에 업자 선정하고 추진해야 10년 후에 가능한 건데, 우리는 개발 승인은 한쪽에서 계속되면서 하수 물량은 전혀 뭐 이렇게 손을 쓰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민서철기에서도 한 2년 정도 그냥 허가를 빨리 내줘야 되는데 안 내주고 미적 끌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빵꾸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그 지나간 걸 지금 따지면 뭐하냐,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이제 고심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삼처리장, 그 다음에 저 세마 처리장, 거기에 증설을 해라 빨리 더. 그래서 지금 아파트 짓는 업자를 환경부의 환경유역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개발하는 사업은 거의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업자들 보고 자기들이 돈을 민자 투자, 자기들이 투자해서 빨리 설계하는데 협조하고 당신들끼리 거기에 투자를 해라. 이제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는 데만 허가를 내주고 그 하는 데는 뭐 안 내주는 거죠. 못 내주는 거죠. 원래 이게 이제 하수 물량은 아파트 업자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따지고 보면 입주자 분담금이잖아요. 입주 분담금이라 그걸 업자가 먼저 분담하고 나중에 이제 받는 그런 게 이제 그런 구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 30년, 31년 정도 되면 우리가 좀 이제 풀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방법은 또 그 중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H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그 신념으로 조기 착공 당겨라 LH고, 그러면 그게 30년에 입주를 하려면, 그죠? 31년에 입주를 하려면 30년도까지 하수 정말 처리장이 완공이 돼야 됩니다. 그죠? 30년에 입주하려면 29년도까지 제일 먼저 하수 정말 처리장이 완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몇 톤이냐? 24,000톤입니다. 근데 24,000톤이 한 번에 차나요? 그죠? 안 차죠. 아파트가 점점점 입주할 때마다 물량이 늘어나는 거지. 근데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요? 24,000톤 한 번에 만들어잖아요. 야, 여기에 저 2034년에 하니까 요건 내가 그때 가서 또 더 만들게,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LH가 세계 3주국 확정이 돼서 당기면 당길수록 우리는 하수 물량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부터 빨리 설계하고 계획해서 업자 선정해서 준비하면 우리가 32년 3년도까지는 담을 수 있는 걸 먼저 세교 LH 이 3주국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물량 늘어나면 32년까지 맞춰서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지금 늦었던 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LH하고 의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하수 정말 처리장을 저쪽 옮기려고 하는 거죠. 세계 3주국에다가 지하에 같이 묻자. 그래서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천동을 싹 밀어서 정말 그 개성대지 정말 34,000평 녹수로 있는 그것도 좀 없애고 그 옆에 냄새나는 하수 정말 처리장도 없애서 세계 3주국에다 지하에다가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LH하고 지금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냄새도 없어지고 그 위에 한 26,000평 땅이 남으면 그거 누구 거예요? 오산 겁니다. 오산 거. 그래서 이제 그 작전을 이제 피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수 물량도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지금 현재 이 사업하신 분들이 그 하수 물량 때문에 지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PF가 안 일어나서. 근데 그 물량을 좀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일 문제는 이제 화성 동탄 물량입니다. 화성 동탄 물량. 그래서 그러면 화성의 동탄 물량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그 역세권을 개발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죠? 그래서 개발을 해야 된다 하면 화성시에서도 좀 양보해 줘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좀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27년도인가 하수정말처리장 완공하더라고요. 그 옆에다가 너희들 좀 우리 좀 몇 톤 받아줘, 몇십만 톤, 몇만 톤 받아줘, 여유가 있잖아요 거기도. 그러니까 그 받아주는 사이에 너희들도 더 춤추게 해.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하자. 그리고 우리도 역세권을 개발을 해야지. 지금 몇십 년 동안 수도권에 남부권에 역세권이 이렇게 된 시는 우리 대한민국 수도권에 어디도 이런 시가 없다. 그전에 수원에도 옛날 판자촌 있다가 다 없애고 뭐 애경 백화점 다 들었었잖아요, 철도. 근데 오산은 지금 50년이나 60년 전이나 지금도 판자촌이 있고 개성제지 20년 넘은 폐공장이 있고 거기 한송물천이, 이게 역세권이잖아요. 전철이 딱 서면 우측으로 쳐다보면 그 오산은 뭘 하겠습니까? 야, 오산은 지금도 판자촌이 있고 뚝방 밑에 지붕이 있고 그 옆에는 녹슬은 폐공장이 스러트가 있고 그 옆에는 냄새나는 하수정말처리가 있고, 야, 이게 오산이야? 야, 이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오산을 바라본 그 수도권의 시민들은 오산을 미개인이라고 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수도권을, 그 역세권을 개발해야 되겠다. 다행히 부영에서 이제 세계 30가 지정이 되니까 덤벼들기 시작하는 거죠. 50만이 되니까 여기다가 백화점에도 되고, 야, 호텔도 되고, 뭐든지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조감도까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엊그저께 와서 철거하겠습니다. 언제까지? 11월 달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할 거냐, 12월 달에 할 거냐는 지금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게 미래형이 아니다니까요. 현실로 진행형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거해서 거기에다가 랜드마크 짓고 그 다음에 하수정말처리도 옮겨야 되는데 화성에서 끔찍을 안 하고 있죠. 근데 협약서를 보면 협약서는 해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는 연타하면 해지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하수 물량 이 밸브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 써도 됩니다. 하수 물량 밸브 잠그면 화성시 동탄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민구 시장 한번 두고 볼래? 내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500 처리 비용이 우리는 1,000원인데 자기들은 511원 주고 썼어요. 이제까지 18년 동안 계산하니까요. 그게 화성 단가로 하면 1,500억이 넘는 거고요. 우리 계산으로 하면 1,000억이 넘어. 1,000억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자기들 거 받아준 것만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뭐 이제까지 모르고 있다가 하수 물량 요거 막 하다 보니까 어머 이게 진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잠그실 의향이 있으세요? 네? 정말 잠글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왜 밸브를 채우냐면 쓰레기 처리장 있잖아요. 쓰레기 처리장을 1년에 2년에 가끔씩 한 번씩 오산 업체한테 뭐 잘못 들어왔다 해가지고 한 달간 두 달간 안 받아버려요. 하셨어. 그죠? 자기들 우리 동탄에 하수 물량 받으나 우리 쓰레기 처리장 받으나 똑같이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심심하면 못 오게 반입 금지시키면 오산에는 막 그걸 야적장에다가 엄청 쌓고 냄새나고 발해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내가 야 그러면 우리도 해서 하수 밟고 잡아버려. 내가 그러면 너희들 하수 그거 안 받 쓰레기 안 받으면 우리도 하수 물량 잠궈라. 근데 밸브를 안 채워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밸브를 채워라 그랬더니 1억 5천 들어간대요. 그래서 내가 진짜 시장님 채워요? 그래서
예산 세워. 그래서 예산 세워서 지금 설계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가 끝나면 10월 달부터 공사한대요. 그래서 한두 달이면 된대요. 그래서 11월 달부터는 내가 하수 물량을 잠그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냥 잠그는 건 아니고 이게 우리가 원가가 싸니까요. 36,000톤보다 더 많이 우리한테 보낼 때가 많았어요. 그잖아요. 아니 많이 보낼수록 자기 이익 아닌가요? 자기들은 1,400원 들어간다니까요. 처리 비용이 한 톤당. 그러니까 우리 기록에 남아있어요. 더 많이 보낸 데가 훨씬 더 많아. 하수 물량 그죠? 그러면 법적으로 걸린대 내가 그냥 잠근다 가면. 그러니까 하수 물량이 오버될 때는 내가 잠가버린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어쨌든 밸브를 채워라. 그래서 하수 물량이 오버되면 내가 잠가버린다. 내가. 그래서 진짜로 그건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에서 이번 7월달에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해서 그 협상에 우리 요구대로 응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조건에.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되면 해지 사항에 해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아니 우리가 가부잖아요. 똑같은 원가에 너희들은 1,040원, 1,400원인데 우리 비용 총량 원가가 우리 걸로 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그죠? 우리가 그 냄새나는 하수 타기 싫은 그 하수 물량을 우리가 받아주고 있으면 받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아니 511원이고 우리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시민들은 600원씩 내고 있었어. 이게 잘못됐잖아요. 우리 시민보다 더 싸게 썼다니까요. 왜 그렇게 됐어요? 예?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그쪽 공무원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잘못 원가 계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건 잘못됐으면 다시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공무원끼리 지자체까지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뭐 10년치만 해줄게 아니면 뭐 18년인데 야 뭐 18년 또 해줄게 만다니까 뭔가 협의를 해서 당연하게 자기들이 우리한테 혜택을 받아서 은혜를 입었으면 그걸 돌려주려고 생각해야지. 시에서 알아서 해라. 난 법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네, 죄송한데 지금 예정된 진행답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시장님이 이제 이동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서 예, 오산에 관심이 많이 지는 거예요. 저희가 시간이 좀 있으면 좀 많이 받겠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질의답변 이것은 자 우리 한 번만 더 아니 마지막으로 한 분 맨 앞에 있는 분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해서 기자님 안 하셨네. 경기신문 현대뉴스 황정환 기자입니다. 오산을 확 바꿨다는 앞에 있는 메인 카파랭처럼 지난 3년 동안 시장님은 많은 시장 행정을 잘 이끄셨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지자체에 그 사업의 속성이 있어야 성과를 넘는다고 합니다. 내년 시장님께서는 재선에 도전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만약 연임하신다면 가장 적정 사항이 어떤 건지 여쭙고자 합니다. 연임했으면 좋겠습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지자체장은 한 번 해가지고는 뭘 이렇게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벌려놨던 것은 내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만 제가 다 마무리를 줘도 오산이 정말 확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아마 10년, 20년 앞서갈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내년에는 해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오희석 기자님. 우리 오희석 기자님 딱 말씀하실 때 그냥 네, 경기인 오형석 기자입니다. 민선8개 지난 3년간의 추진 성과는 앞선 브리핑 내용과 벽에 걸린 내용으로 가능하고 저는 좀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정치 진영이 불리한 상황에서 지금 3년간 시도운영 운영을 하셨는데 여기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시도 운영을 하면서 협조를 받았고 어느
어느 정도 소통하셨는지와 두 번째는 그 세계지구 커뮤니티에 보면 동탄물류센터와 관련해서 차기호 국회의원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탓하는 댓글들이 좀 있습니다. 차기호 국회의원과 동탄물류센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만남이 있다거나 논의를 한 적이 있는지 말씀 주시죠. 협조한 사항은 협조하려고 하는 거고요. 물류창고는 당연히 국회의원과 여야 간에 이건 뭐 누구 당을 필요 없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차지호 의원님도 이제 동탄에서 브리핑 하실 때 여야를 뭐 정치를 떠나서 초당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건 뭐 그리고 이제 민선 뭐 그동안에 발기하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뭐 당연히 야당이니까 뭐 힘들게 할 때도 있었죠.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 건 하나도 없다. 그죠? 그죠? 그래서 나는 이건 제가 때로는 의회에서 박차고 공무원들하고 나올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해결됐잖아. 그죠? 자기들이 찾아와서 시장님 다시 좀 하시죠. 하지 마라 그러면 나 기자회견 할게. 뭐 강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잖아. 시민이 뒤에 있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시장이 시정을 펼치는데 의원들이 그걸 반대해서 못하게 한다? 야, 누가 한번 인가 볼래요? 하니까 자기들이 불리하잖아요. 그럼 찾아와서 시장님, 이거 그냥 다시 의논하시죠? 그러면 또 풀어서 또 하고 이게 정치잖아요. 그래서 나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당연히 뭐 반대할 거다 생각하고 반대할 때마다 그래 반대해라. 근데 또 당연히 또 뒤돌아서서면 또 풀고 뭐 다시 또 하고 그래서 뭐 이전까지 뭐 내가 뜻하는 대로는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나마 다른 시에 비해서 협조를 잘 한다고 봅니다. 다른 시는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오산시는 그래도 좀 이렇게 막 그럴 때도 있지만 뭐 그것도 없으면 뭔 재밌어요, 그죠? 그런 것도 있어야지. 여야 간에 또 싸움도 하고 또 같이 또 화해할 때도 하고 또 그게 정치라. 저는 지자체장으로서 뭐 당연히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나마 뭐 잘 협조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자회견 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오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우리 언론인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오산이 내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아무 사심 없이 욕심 없이 잘 발전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장님께서 입구에서 악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면은 입구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